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는 정전계라는 단원이에요. 정전계는 이 정자는 정지했을 때 정자예요. 가만히 있는. 이 전은 전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는 어떤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전하가 미치는 힘의 영역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천천히 나가 볼 건데 이 정전하의 성질, 그 다음에 미치는 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전기죠. 정전기라는 거는 두 물체가 마찰을 통해서 서로 전자를 어떤 녀석은 가져가고 어떤 녀석은 뺏겨요. 그 특징은 이 물질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모피는 마이너스를 잘 뺏기는 성격이고요. 뒤에 플라스틱이죠. 여기 뒤에 플라스틱이 이쯤에 있을 건데 얘는 전자를 가져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빨대와 털가죽을 문지르면 털가죽은 마이너스를 잃어요. 이렇게 빨대가 가져가죠. 이렇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 얘는 전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음전하를 띱니다. 둘 사이는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죠. 그게 정전기. 그래서 우리가 막 머리카락을 막 문질렀을 때 같이 따라 올라온다던가 뭐 이런 게 정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 정전유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하를 유도해요. 유인하는 거죠. 사람을 따지면은. 그래서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정의를 잘 봐두세요. 왜냐면 이 정의가 그대로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있습니다. 자, 대전된 물체야. 대전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얘가 대전된 물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 물체를요. 중성 상태 물체에다가 그냥 가까이 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대전된 마이너스 극성하고 반대 극성을 끌어당기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하를 끌어당겼잖아요. 정전 유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전된 극성과 같은 극성은 밀려나겠죠.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문장을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중성 상태 물체에 가까이 됐을 때 대전된 물체가 띠는 전하와 반대되는 전하가 가까이, 같은 전하는 반대쪽에 위치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런다? 정전 유도라고 한다. 이 그림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이거 말고 얘랑 좀 다른 개념, 반대되는 개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생긴 병 안에 이제 여기에 금속 막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금속 박을 이렇게 붙입니다. 다 금속이에요. 여기다가 방금처럼 마이너스 대전된 물체를 여기 가까이 두면은요. 이 금속박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방금 배운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해. 이유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여기는 멀리 마이너스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속 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여기다가요. 금속 그물망을 이 사이에다 둘 거예요. 대전체와 요 사이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던 금속 박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이건 뭐 한 거야? 정전 유도를 끊어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금속 그물망이 한 역할이 뭐냐? 이건 정전 차폐다라는 문제가 이 그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 차폐라는 용어도 정전 유도라는 용어도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도 봤지만 털가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잃어서 플러스의 성격을 띠게 되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끌어당긴다고 했어. 그쵸? 그래서 쿨롱이라는 사람이 얘네 둘이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얘네 둘이 같은 거리에 있을 때는요. 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그죠? 크면 클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하량이 클수록 커지겠구나. 얼마큼 커지냐 봤더니 각각의 전하량, 다시 말해서 얘를 Q1이라고 하고 Q2라고 했을 때 이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래요. 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자, 이번에는 뭘 바꿔줬냐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바꿨대요. 처음에는 이만큼 띄었어. 이만큼요. 그래서 얘를 4m를 띄었대요.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좀 더 가깝게 절반으로 2m만 띄어놨을 때. 자, 언제 이 둘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셀 것 같으세요? 멀어져 있을 때 혹은 가까이 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작으면 작을수록 거리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세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내. 그래서 두 전하 사이의 거리죠. 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힘이 커지더래. 근데 그냥 지금 여기서 2분의 1배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2배 커지는 게 아니더래. 2분의 1배 감소시켰는데 힘이 4배가 커지더래요. 3분의 1배 감소시켰대. 힘이 9배 커지더래요. 자, 지금 무슨 관계예요? 지금 제가 2분의 1배 감소시켰더니 거리를 그 힘은 4배가 커지고요. 자, 그 거리를 3분의 1배 감소시켰더니 9배가 커지더라 이거예요. 4분의 1배 감소시키면 16배가 커지더래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발견해요.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거리를요. 둘 사이의 거리를 제가 스몰 r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그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요. 거리가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지. 근데 그냥이 아니야. 얼만큼? 2번 곱한 거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배 감소시키면 4배 커지고 4분의 1배 감소시키면 16배 커지고 이렇게 커진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지금 저는 끌어당기는, 정전기를 보면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 말고도 밀어내는 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극성이라면. 밀어낼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힘, 우리는 힘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 힘은 영어로 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F를 쓸 거고요. 둘 사이의 힘은요. 방금 뭐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힘은 엄청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각각의 전하량의 곱, 다시 말해서 이 전하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커진다. 이거예요. 이게 이 두 녀석 사이의 힘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두 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물질은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가지고 있죠. 그죠? 원자라는 애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매질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지니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지네 둘이 끌어당기는 힘도 있는데 매질이요. 이 둘의 끌어당김을 이 플러스는 요렇게 밀어낼 것이고 이 마이너스는 얘를 끌어당길 것이고 이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낼 것이고 여기 플러스는 얘를 끌어당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질의 전하들이 이 두 전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지금 뭐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도와줘요? 방해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전하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둘 사이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지고 이 둘의 전하량이 커질수록 힘이 세진대요. 이건 둘 사이의 문제고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매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은 뭐야? 공기잖아. 그쵸? 그죠? 그래서 이 매질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가고 싶은 이 힘이야. 서로 들러붙으려고 해. 근데 얘가 얘를 밀어내고요. 얘가 얘를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얘는 밀어내고요. 얘가 얘를 끌어당기기도 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둘 사이에 지금 붙고 싶은 이 힘을 이 매질이 어쩌고 있는 형태예요. 방해하잖아요. 이 힘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이 둘이 그냥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얘가 끌어당겨 밀어, 여기서 끌어당겨 밀어 이러면서 이 힘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매질값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4 파이 요거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유전율이라고 표현할 거고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붙여 쓴 값이 바로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나오죠. 멈춰있는 두 전하 사이에 발생하는 그 힘은요. 어떻게 된다고?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은 엄청 커지고 각각의 두 전하량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면서 지금 얘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값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요? 4파이 유전율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요. 이 유전율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볼게요. 자, 이 유전율이라는 게 우리 방금 배웠지만 정전유도라는 표현을 배웠어. 정전유도가 뭐였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끌어당김의 정도야. 그쵸? 얼만큼 끌어당기는지, 끌어당기는 걸 우린 정전유도라고 해요. 그럼 그 당김의 정도를 수치화시킨 걸 유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물질마다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로 쓴 걸 유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전유도, 다시 말해 끌어당기는 정도를 수치화시킨 걸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매질값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다 붙여서 그냥 보자고요. 자, 결론은 다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전하 사이에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쵸? 자, 그때는 둘 사이에는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랬고 이 둘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힘이 엄청 세진다 그랬어. 얼만큼? 제곱만큼.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제곱의 반비례해서 커지고요. 이 전하량, 얘가 1쿨롱일 때랑 얘가 10쿨롱일 때랑 끌어당기는 힘이 10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하량이 클수록 결국엔 전하는 두 개니까 각각의 이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매질값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매질은 둘 사이의 힘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4파이 유전율 분의 1이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파이 유전율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 Q1, Q2요. 이렇게요.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 보택이 들어가면 이 힘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전기력이라고도 하고요. 정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왜 전압끼리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혹은 밀어내는 힘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전하끼리의 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유전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전율을 우리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기호로. 마치 이가 꼬부라진 것처럼 쳐요. 이거를 엡실론이라고도 읽고요. 입실론이라고도 읽습니다. 하면은 이 유전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얼만큼 전하를 잘 유도하니 그 정도를 수치화시킨 걸 유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놓여있는 상태가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공기 중에 놓여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공기로 둬요. 공기 중에 놓여있을 때가 가장 많을 거니까. 그러면
공기 중에 끌어당김 정도, 이걸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을 때 얼만큼 이제 끌어당기냐, 전하 유도를 얼만큼 하냐, 그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885예요. 외우셔야 돼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단위는 페러퍼미터. 페러퍼미터. 맞네요. 페러퍼미터. F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부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으시면 돼요. 자, 문제 중에 비유전율 이렇게 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쓰이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뭐 의미 없고요. 비유전율이라는 말을 줄 겁니다. 그럼 이 B자는요, 이 비율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항상 우리 기준값이 뭐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그 매질, 공기예요. 그래서 공기에 비교해 봤을 때, 공기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정 물질의 유전율이 얼만큼 몇 배의 차이가 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보다 크냐 작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전율이라는 말이 나올 건데, 자,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요. 항상 기준이 되는 값은 1로 갑니다. 자, 공기 중에 유전율이에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물질의 유전율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이면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1보다 크면 얘 유전율이 공기보다 훨씬 큰 거야. 1보다 작으면 공기 유전율이 얘 유전율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공기 기준으로 두고 유전율을 비교할 때 비유전율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비유전율을 준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아까 쿨롱의 법칙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비유전율이에요? 유전율이에요? 유전율이 필요해요. 자, 공기 중에 유전율은 이렇게 쓸 거고요. 비유전율은 여기 뭐가 붙어. S든 R이든 뭐가 붙는다고요. 그냥 유전율은 이거예요. 지금 세 개 중에서 봤을 때 얘 뭐야? 그냥 입실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려면 유전율을 알아야 되거든요. 비유전율이 아니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봐요. 비유전율은 누구분의 누구라고? 공기 중에 유전율분의 유전율이라고요. 얘가 유전율이잖아. 그러므로 유전율은 누구 곱하기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에 유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유전율을 줬다? 그럼 바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세요.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해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매질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값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얘 F라고 써 있거든요. 얘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은 못 배울 것 같고요. 페럿이라는 뭐 읽으시면 돼요. 페럿 퍼 미터다. 아주 간혹 유전율의 단위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유전율의 단위가 뭐야? 라는 문제예요. 몇 번이라고요? 1번. 이건 방금 봤으니까. 1번인 거 바로 보여야죠.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페럿. 페럿 퍼 미터예요. 페럿. 이렇게요. 자, 얘는 뭐예요?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이 얼마냐? 자, 다시 한번. 우리 비유전율이라는 건 기준을 누구로 삼았을 때? 공기로 삼았을 때 공기의 유전율에 비해서 특정 물질의 유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특정 물질이 누구예요? 진공 중의 매질을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앞으로 이 취급을 할 겁니다. 공기랑 진공이랑 같다. 자,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돼요? 비유전율이? 공기랑 진공이랑 같잖아.
같으니까 약분돼서 얼마? 1. 그쵸.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이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여기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보세요. 진공 중에 두 점전화가 이렇게 있대요. 자, 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있대요? R 미터 떨어져 있대요. 그럼 그때 정전력, 힘이죠.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자, 기억나세요? 그 둘의 힘은 뭐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가까울수록 힘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가까울수록 힘이 엄청 커져. 제곱만큼 커지니까. 나는 1m라면 비교가 힘드니까 2m 가깝게, 그러니까 2배 가깝게 놨거든요. 원래 4m였어. 근데 이걸 2분의 1배 감소시켜서 2배로 만들었어. 그럼 그 힘은 몇 배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4배 커진다고요. 많이 커지죠. 그러면서 각각의 전하량의 크기에 곱배 비례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한 개 더. 매질값도 고려하세요 라고 했어. 4파이 유전율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 유전율은 무슨 유전율이 누구 거예요? 진공이니까 특정 물질 아니고 공기 중에 유전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진공 중이니까 공기라는 특정 매질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걸 지금 계산해 보려고 해요. 혹시 계산기 있으신 분 빼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대략 얼마 나와요? 일시 100, 1000만 하면 되잖아. 89억 8천이니까 약 90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90억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언제일 때야? 공기 중일 때, 진공 중일 때라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얘가 얼마 나왔어요? 90억 나왔잖아요. 그죠? 90억 곱하기 R의 제곱 Q1 곱하기 Q2 단위가 뭐라고요? 뉴턴이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리는 이 9 곱하기 10의 9승은 공기 중에서의 상수죠. 얘 변함이 없어. 항상 똑같은 숫자잖아. 상수는 변함없는 수를 상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무슨 상수라고 하냐? 쿨롱 상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기 중일 때. 그래서 쿨롱 상수하고 K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9 곱하기 10의 9승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K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둘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3번으로 찍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거. 이런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요거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볼게요. 7번은 진짜 계산 문제. 자, 그러면 계산 문제 가기 전에 우리 공식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두 개의 전하 사이에는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존재한다. 그 이름이 무슨 힘? 가만히 있는 전하 사이의 힘, 정전력이라고도 하고 전기력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는 뭐다? 이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그냥 반비례 아니고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러면서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지. 하지만 매질이라는 녀석이 있었네. 자, 매질 값이죠. 4파이 유전율분의 1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태기 가겠습니다. 진공 중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매질 값이 바로 얼마로 바꿀 수 있어? 90억으로 바꿀 수 있죠. 우리 했잖아, 계산. 그죠? 자, 그러면서 거리가 10m래네요. 10의 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각각의 전하량, 얘가 Q1, 얘가 Q2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10의 제곱은 얼마예요? 100이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자, 요 계산하는 법 가요. 100이 분모에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둘이 곱해서 얼마 나와요? 1 나오잖아요. 그죠?
100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 나오죠? 똑같이 곱해주세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9는 그대로 두고 이제 지수만 계산해 볼까요? 9 빼기 4 빼기 8 빼기 2네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끼리만 먼저 계산할까? 12, 14죠. 그러면은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9 곱하기 10의 몇 승으로 정리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뉴튼. 이거. 그래서 둘 사이에 지금 쟤네들은 끌어당기는 힘일까요? 밀어내는 힘일까요? 밀어낼까요? 끌어당길까요? 앞에 부호를 보시면 돼요. 얘 플러스 10이죠. 얘도 플러스 10이잖아. 그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발력을 나타낼 겁니다. 저만큼의 크기의 반발력이에요.